진행자 아까 질의응답 질의 주시든지 마이크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강의청에 듣겠습니다. 조한관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건 역시 8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게 10분 당겨져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집에 더 늦지않게 갈 수 있게 내용을 잘 축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실물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말들인데 이게 진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사이즈는 정말 작게 나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식사 중에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시작해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런 핸드폰을 다 써봤습니다. 제 딸아이는 이런 핸드폰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모든 핸드폰은 터치가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서 뭘 하고 있어도 노트북을 뭐 누르려고 해요. 어린 친구들은 어느 화면을 누른다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려면 이런 mp3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핸드폰에 mp3를 넣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전에 필름 카메라도 있었지만, 저도 필름 카메라도 많이 쓰고, 여전히 쓰고 있지만, 이런 똑딱이 카메라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진을 좀 찍는다 하면은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카메라에 핸드폰에 넣어놓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랑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생각을 했고, 또 인터넷이 되는 PDA 단말기가 따로 있었죠. 인터넷 하려면은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네이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인터넷을 경험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전에는 저희도 이제 심지어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걸 까먹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스티븐 잡스가 나와서 최초로 아이폰을 공개를 합니다. 그때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는 여기서 3가지의 새로운 장비를 소개해드립니다 하고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새로운 아이폰, 터치 디바이스의 아이폰, 완전히 혁신적인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사실 이 3가지를 돌리더니 이건 사실 3가지가 아니고 1가지입니다 하고서 아이폰을 출시를 했어요. 갑자기 이걸 왜 드리냐? 저는 아웃프레임이 이런 아이폰 같은 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장점이 있는 3가지의 약의 장점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어떻게 효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시고, 또 예전에는 이걸 보고 이제 실제 프랙티스를 했었습니다. JAC17이라는 선생님들이 너무 친숙한 가이드라인인데, 예전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때도 굉장히 아주 선진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고이어폰을 따로 선별해서 따로 혈압 목표를 달리 설정을 했고, 특히나 높은 혈압 분들에서는 바로 이제로 시작하도록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선진적인, 지금 봐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 이후에 나온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떤 약을 시작할지, 조기에 2단계 치료에서 경합을 빨리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후에 3단계 치료까지 가는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틀은 지금하고 달라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의 차이는 결국 1단계 치료를 어떻게 할까가 계속 차이가 좀 나게 되는데요. 이 2007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2007년도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BP가 마일드하냐 아니면 많이 올라가 있냐를 따라서 싱글이냐 아니면 투 드럭 컨비네이션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때 처음 로도즈 컨비네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까지 오시면은 바로 처음부터 듀얼 로도즈 컨비네이션을 하라고 이미 5년 전에, 이미 거의 6년 전이죠. 6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특히 아이디어를 싱글 픽 컨비네이션 하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약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이게 없습니다. 이런 약이 없어요.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고, 아직 요 컨셉에 완전히 맞는 이제 복합제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혁신적인 가이드라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소량 이제 병역, 여기 보시면 이제 병역이 아닙니다.
기제 변동입니다. 소량 기제 변동. 그러니까 로도지 듀얼 커뮤니케이션을 초기부터 빨리 시작하라는 어떤 고위험군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여전히 단일 약제가 첫 번째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메인으로 이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마찬가지로 최소한 ARB 이제 변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AC리부터는 ARB를 써라 하는 아예 하나를 못 박아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또 그것을 왜 그런 게 나왔는지는 2028년도에 나온 하이포텐셜에 나온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환자들을 190만 명 중에 환자를 선별해가지고 파이널 코호트에 12만 명을 모은 거예요. 12만 명을 모아서 모노세라피로 시작했던 환자들, 그리고 컨비네이션 세라피로 시작했던 환자들이 6개월,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약제 숫자를 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이드라인대로 했다면은 이 두 그룹의 환자 수는 비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환자들이 바이어스가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이 듀얼 그룹이 조금 더 많았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봤더니 이 환자들이 하나로 시작한 환자들은 대부분 다 하나로 계속 가더라. 두 가지로 한 환자들은 계속 두 가지로 가는 한 비율이 가장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걸 보고 우리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처음에 한 가지만 하면은 이것만 계속 처방하면은 이 클리니컬 세라피틱 이너시아가 있고, 또 두 개로 시작하면은 그걸 두 개를 계속 이어가는 환자들이 선생님이 많더라 하는 세라피틱 이너시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행동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처방하는 관습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걸 이때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가 잘 됐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한 개를 선택했더라도 치료 효과를 달성하고 아웃컴이 똑같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프리하게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웃컴의 차이가 납니다. 모든 아웃컴의 차이가 납니다. 저 모노세라피 그룹에 대비해서 컨비네이션 그룹, 세라피 그룹이 CV 이벤트, 하트필러, 세르브럴 바스큘러 디지즈,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데스까지 모두 다 차이가 납니다. 모두 다 차이가 나요. 이 대규모 인구에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두 개를 시작했던 그룹이 그냥 우연히 두 개를 시작했든, 혹은 더 안 좋아서 두 개를 시작했으면 사실 아웃컴도 더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라피의 이너시아가 생각보다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달리 치료를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연구가 된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 이후에 나온, 이게 심지어 RCT가 아니고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연구 이후에는 점점 더 소량 이제 목합제로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이드라인은 2024년도 ECS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은 엄청난 변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원래 가이드라인이 로더즈 더블로 시작해가지고 안 되면 이거 올리는 거죠. 근데 이 가이드라인은 안 되면 올리지 않습니다. 바로 3제 복합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제 복합제로 가는 겁니다. 이거 더블링 하는 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하고 있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가이드라인에 넣어놨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선택권을 해가지고 우리 나의 어떤 아주 좋은 스킬로 환자들 치료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기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를 가이드라인에서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걸 보여주죠. 이 세 가지의 레볼루셔너리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었다 하는 거를 보여줬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의 혁신적이지 않지만 클래식하지만은 각자의 장점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사이아자이딘의 스트로크의 프리펜션 효과도 있고, 고령에서도 유용하고 흑일에게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과 컴퓨터 시너지도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 바서 다일레이션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LVH를 줄여주고 안지날 리프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도 줄여주고요. ACT ARB는 하트 페일러를 예방하는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고, 리버스 리모델링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약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환자에서 뭐가 좋을지 고민했다 한다면, 이제는 이거를 다 같이 시작해서 한 번에 시작해서 장점들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체리피킹 할 수 있는 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병률을 생각보다 높고 조절률도 높지만 굉장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치료율과 조절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 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코호트로 가져가도 없어요. 저희 나라가 심지어 싱가포르보다 잘합니다. 대만, 캐나다도 우리나라를 아직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너희 왜 이렇게 잘하냐? 하는 거를 항상 주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가장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 국가거든요. 특히 이런 20세 이런 이론이 30%나 나오고 아직도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더 갈 양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조절력을 조절하는 게 앞으로는 치료율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조절을 잘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타겟인데 생각보다 이거는 신경을 많이 못 쓴 경우가 많거든요. 왜인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한 반알짜리를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를 표시하고 한 알짜리를 두 개를 표시할게요. 하나를 주면 스탠다드 도조를 하면 한 9 정도에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를 반짜리를 두 개를 쓰면 원 스탠다드 조조라도 조금 더 떨어지고 4분의 1짜리를 4개를 쓰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도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합을 했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BP 컨트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이게 이 자사의 훌륭한 약입니다. 선생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암호잘단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죠. 근데 2.5에 25는 없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심지어 분할선도 없습니다. 자르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저용한 복합적 옵션 자체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클로로사이드는 좀 낫나요? 그러면 좀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소용없어요. 더블링을 해도 5에 100입니다. 다른 양 어떤가요? 클로잘판이 다행히 1과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과 2분의 1이에요. 벌써 우리가 원하는 용량 1에는 아득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1에 맞는 도주로 나온 게 없나? 왜 저용량 복합제를 안 만들어 놨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회사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용량 복합제를 출시하려면 임상을 또 해야 되고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봤더니 고연병의 병력 효과가 왜 좋은가를 잘 살펴보았더니 결국 이상사례 발생률이 도저히 핀단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용량을 쓰면 이상사례가 너무나 많이 안 생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합쳤을 때 또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저용량 3제에는 이미 그 전에 아주 2003년도 초기에 이미 이런 요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상품으로 나온 거는 아모프렐 약이 처음인 거죠. 이런 거에 기본이 된,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만들어준 트라이얼이 우리나라 트라이얼이 아니고 사실 자마이 2018년에 실렸던 트라이얼 트라이얼이었어요. 근데 이 트라이얼을 왜 했는지가 되게 재밌거든요. 이 트라이얼을 왜 했냐면요. 개발도상국이니까 할 수 있는 트라이얼이에요. 선진국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혈압 조절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약을 뭐하러 세 개 합쳐놓습니까? 다른 걸만 돈이 더 되는데. 커머셜리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트라이얼이에요. 근데 이걸 스리랑카 가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집단에는 더 취약하니까. 그리고 더 싸게 약을 공급해가지고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덤비게 되는 거죠. 그래 봤더니 초기부터 목표혈압 개선율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유주얼 케어 하는 것보다 44%. 유주얼 케어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프랙티스랑 똑같아요. 우리가 유주얼 케어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40에서 50%밖에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트리플 콤비네이션 필세라피를 하면은 70%가 바로 되는 거죠. 우리가 조절률이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는 결국 약 선택이 잘못 시작됐다는 힌트를 준 거죠. 그리고 목표 기간 내내 목표를 유지하는 환자가 2배 비율이나 높았습니다. 훨씬 더 시작만 달랐을 뿐인데 이 뒤에 바꿔도 되거든요. 유주얼 케어라고 해서 약을 못 바꾸게 한 게 아니에요. 뒤에 혈압이 조절이 되면은 안 조절되면 바꾸라고 했어요. 유주얼 케어하게 프리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절이 안 돼요. 단지 유주얼 케어라고 놔뒀을 뿐인데. 근데 3분의 1씩 더한 약은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시작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혈압은 다양한 명계성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사용하고 많이 환자들이랑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 맞춰서 치료했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사실은 환자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헤테로지니스티를 다 막아줄 수 있는 목표가 오히려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양면 보유 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혈압 반응이 이질성을 안 조직이고 어떤 환자들은 어떤 혈압약이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병역 투여하면 그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단일 약제 용량을 단계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량 반응이 빠르다. 한 도즈를 쓰는 거랑 같은 한 도즈라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나 3분의 1 3개 더하는 거랑 효과가 아예 다르다. 내역성이 우수해지게 되고 고혈 1기고혈 환자 투자라도 저혈압 위험이 거의 없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저용량 복합제를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가 심지어 넘어들어서 아직도 있어요. 혈압약을 아직 잘 안 먹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런스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상당히 어떤 경우에 비해서는 60%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넌 어디런스 분에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이런 넌 어디런스의 생겨는 결국 약제 부작용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코어 어디런스 같은 경우는 시그이 이벤트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굿 어디런스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약을 잘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이 중요합니다. 이니시에이션도 중요해요.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하고 임플리테이션도 중요하고 펄션도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는 이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게 관련이 있을 거고 요 왼쪽에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고 시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소프트 랜딩 그리고 소프트 랜덤프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연구를 하나 더 살펴보면 이게 4제 복합제를 연구를 한 퀄테 스터디입니다. 퀄테 스터디인데 퀄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4개를 더하니까는 이 유양대비 BP가 18.7이나 떨어집니다. 이게 한 도진데도 불구하고 4분의 1을 4개 더 더하니까 많이 떨어지더라. 특히 1제를 했을 때, 2제 됐을 때 이게 복합제가 있는데 4분의 1씩 4개 더했을 때가 가장 나은 결과를 보이더라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저혈관 복합제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됐고 이것도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베타블로커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것도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커드라필이 훨씬 이진해서 모노세라피보다 12개월 지났을 때, 1년만 지났을 때 컨트롤 레이트가 훨씬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이 대조군이 낮은 게 아닙니다. 대조군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훨씬 더 높은 걸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초저혈 복합제를 하면 단일제 대비의 증량 비율이 낮았고 훨씬 더 처음 약제 비율로 조절되는 환자의 빈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증량할 필요도 적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모노세라피로 시작했던 분들은 증량할 필요가 더 많았던 거죠. 이제도 복합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단일제로만 효과가 없던 환자들이라도 같은 용량에서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특히나 24시간 혈압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좋은 혈압약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하는 게 24시간 혈압에서도 훨씬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진단에서도 이건 또 다른 연구인데 이 4분의 1 2개, 2분의 1 2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플라시보 대비해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분명히 차이 납니다. 물론 얘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섞었으면은 혈압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은 적게 확인이 되고 뿐만 아니고 이제 병용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제 병용하고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복합제를 구성했던 게 훨씬 더 내역성이 좋았다. 더 길게 먹었고 어드런스가 좋았다라고 결과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안전성 프로파일에서도 훨씬 더 저혈압 환자 복합제가 좋았던 걸 확인하고 이거를 이제 한계에서 보고 딱 이 약을 출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약은 세계 최초 3분의 1 용량 3제 형태라고 복합제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환자가 목표를 도달한 것뿐만 아니고 이게 6개월간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놀라운 거죠. 거의 시기간 새로운 신약을 발견한 거나 다름없는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고 당연히 이런 초저혈압 복합제에서는 단일제 대비 혹은 이제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 떨어지는 거 부작용 없이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효과가 됐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아모프렐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아모프렐 연구는 2가지가 있고요. 301, 302에 대해서 했고 생각보다 많은 환자가 인롤이 돼서 한 군은 암로디핀 원 도즈죠. 그러니까 5mm가 유주얼 도즈의 원 도즈고 로잘탄 50이 원 도즈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한 게 아모프렐입니다. 우리 생각은 산술적으로는 당연히 같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약을 써왔거든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커시 아웃컴은 체인징이고 세이프티 아웃컴은 이상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50에 비교해서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여기 이 모잘탄 약분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6.3 떨어졌는데 이 SPP 감소효과가 20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는 데까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아이디얼리 훨씬 더 좋은 타겟에 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 노니페리티를 증명한 게 아닙니다. 우월성을 인증합니다. 로잘탄보다 더 낫다는 걸 인증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4주 시점보다 로잘탄 비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커브 벌어지는 게 4주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웃컴을 머스터디는 아니지만 이 정도 혈압 차이 벌어지면요 1년, 2년 가면 당연히 카리아 아웃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 혈압강 효과가 5비례 그러면 암모디핀하고 대비해서는 요건 또 차이가 비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혈등 했을 때 뭘 봐야 되죠? 세이프티 아웃컴을 봐야 되죠. 세이프티 아웃컴을 봤더니 이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가 암모디핀보다 훨씬 더 이 세이프티 아웃컴이 좋았던 거죠. 특히 암모디핀에서 우리가 우려가 되는 발목둘레가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심지어 여기에 암모디핀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암모디핀이 없지 않아요. 여기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썼더니 오히려 발목둘레가 감소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암모디핀의 부작용도 결국은 여기서 잡아주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체과 비교해서도 암모디핀, 로잘탄에 비해서 모든 이상 반응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없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나 어지러움 같은 것들을 느끼는 빈도가 아모프렐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로잘탄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느낄 더 많아야 되거든요. 유의적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혈압이 많이 떨어졌을 때 너무 세면은 환자들이 불편한 거 아니야? 하는 그게 없다는 거죠. 안전하게 첫 번째 약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륙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환자들이 약을 시작하는 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환자들이 가장 처음 약을 줄 때 항상 되받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이 약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이죠. 그죠? 가장 걱정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약 자체 시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안 하려고. 근데 약을 하나 먹었는데 좀 어지럽다, 불편하다 이러면 바로 한 1년, 2년을 또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딴 데 망가지고 나서야 이제 오는 겁니다. 눈이 뭐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심장이 심지어 신부전으로 오는 환자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이퍼텐시브 신부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기 전에 사실 마일드하게 시작해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상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아주 이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첫 번째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풀한 예능 들어보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발식의 그 장면을 보입니다. 아주 있는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전에 스타틴을 기억해 보시면은 스타틴이 여러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종류별로 있고 강도별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만성 혈관 질환에 여러 라인업이 있었지만 치료 부분에서는 지지부진 있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에서 최초로 출시된 로즈바스타틴 에세틱 복합제 로스테신 최초로 출시됐는데 그 이후로 이상 기질증의 치료 탄도를 바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이제 복합제가 이제 출시됐었고요. 이번에도 출시된 아모프렐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혈압 치료에서 새로운 집중을 이룰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도 실천하지 못하는 분야를 개척하는 한미약품에 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아는 성분이지만 처음 출시되는 약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충분히 해소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모프렐을 처방 시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초기 혈압이 어느 정도일 때 이제 처방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선생님들이 로잘탄 50을 처방하는 사람도 이걸 처방해도 되고 암모디핀 5ml 처방하는데 이걸 처방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처방했던 첫 번째 도즈의 어느 약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제복합제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높은 사람을 골랐었잖아요. 이제복합제 할 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이제복합제 시작은 이기 고혈압에서 한다 혹은 높은 고혈압에서 한다 생각하니까 이제복합제를 아주 어렵게 시작했는데 왜냐면 이제복합제가 심지어 로도즈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복합제를 시작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합체에 있었던 게 뭐 아모자탄이라 그러면은 5에 50이면은 벌써 2도제예요. 우리가 굉장히 시작하기 부담스럽다. 이 클리니션이. 근데 이거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항성 고혈압에서 뭐 받은 게 아니에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받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선택죠. 본태성 고혈압의 첫 번째 환자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환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위험 환자를 갖고 있는 환자, 그리고 모든 약을 투여하는 모든 환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특히 고령에서도 저희가 고민한 데는 사이드 이펙트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 데이터가 아직 없지만 클로로살리돈하고 이 모든 약들을 약하게 만든 이런 조합, 혹은 이렇게 조합하는 비슷한 정도의 조합을 평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도 ARB를 반 깎아가지고 선 거예요. 반에 반 쓰고 반에 반짜리를 2개 더해서 쓴다거나 이런 조합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치료부터 사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처방에다가 보험 규정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로더저 이제 복합제는 그게 처음에 알고리즘에 처방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3제 약물을 처방할 때 보험에 제약을 받지 않는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조선료를 망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 심편 의학이라고 한다는 원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잘 지적해 주신 거예요. 심평의학이 제대로 하는 걸 막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조영양 이제복합제부터 쓰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왜 못 따라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우리 정말 뛰어나신 분들만 사실은 진료 현장에 계신데 이거를 막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모프렐은 다행히도 첫 번째 약을 선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 보험 기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심평의학 나온 김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QD 연법, BID, TI 연법 중에 최소한 하루에 합이 그 용량만 넘지 않으면 어떻게 쓰든지 사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용량이 넘지 않아서 3제 복합 병용을 해도 아마 보험 규정에 위배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모프렐이 암모디핀과 로살탄을 비교했는데 로스팀이 느끼는 아모프렐의 포텐시랄까요? 이게 단지 로살탄 50, 암모디핀 5ml 이상의 효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못 써봤습니다. 잘 못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로도즈 콤비네이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환자가 많아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진짜 많이 씁니다. 그 합리가 정말 싫어하겠지만 아모잘탄 반에다가 클로로살리돈 반 이렇게 합니다. 아모잘탄 플러스 있거든요. 그거 반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2제 복합제, 3제 복합제가 너무 세요. 그래서 이미 반을 줄여서 이미 쓰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몇 번 고개 끄덕이시는데 그분들이 이미 쓰고 계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써봤을 때는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더 좋다 안 좋다는 건 얘기 드릴 수가 없고 데이터상으로는 암모디핀 5mm가 굉장히 비슷하더라. 부작용이 없이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 그 대학병원에서는 DC2가 문제를 아마 못 쓰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여름에 아무래도 피바살탄 30ml를 써도 이걸 썼을 때 하이포텐션 느끼나 디즈니스 느끼는 환자가 있어서 이제 물론 새로운 주식 제 낙지에 호기심으로 써봤더니 일단 심텀이 없어지고 일단 그렇게 BP의 플럭츄에이션이 많이 줄어드는 걸 봐서 굉장히 로더즈 종합이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환자의 이상 반응이 없어지니까 환자의 불만도 줄어들고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를 끌어내는다면 근동이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공유해 드립니다. 제 환자들은 최신 치료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되게 트렌디한 거다라면 되게 좀 잘 따라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7, 8년에 3분의 1씩 3번 더 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합니다. 예. 아까 그 제형에 잠깐 질문 드리면은요. 아까 강의에서도 나오는데 약간 4분의 1 영향도 있고 2분의 1 영향도 있는데 왜 3분의 1, 33%를 영향했는지 아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되게 아모프렐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게 사실 이거는 어느 약도 가보지 않은 최초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이걸 첫 번째로 쓰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없어요. 아모프렐이 이걸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만들었냐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라이얼에서 조절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 볼 수 있다 한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제복합제 같은 경우는 베타블로커를 섞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좀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타블로커 자체를 사용하는 거가 그거에 금기가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더 우려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베타블로커를 섞은 2제복합제, 3제복합제가 지금 시장에 없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제복합제를 하는 게 조금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이뇨제 포함한 그 혈압 제제라서 대사 지표 항목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우리가 뭐 장의사에서 공부 100번짜리에서 제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뇨제 때문에 남성 발기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영향이 있을까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이 이뇨제가 클로로살리돈이 재밌는 게, 클로로살리돈이 처음 2, 3일 정도에서는 이뇨제도 적용하는데 한 4, 5일째부터는 이뇨 적용이 없어지고 그러면 확장 작용만 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고혈압 작용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약의 베타블로커를 포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약에 비해서 더 발기부전이 심해지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플로우 질문입니다. 그 약간 역방향 질문인데요. 다른 약을 쓰다가 아모프렐로 가는 게 아니라 아모프렐을 잘 사용하다가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즉 혈압이 이제 더 올라가는 경우나 또 너무 더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한미 선생님들은 이들 귀를 잠깐 닫아주시고, 선생님 그 아모잘탄 플러스 2분의 1 농약을 해도 아모잘탄 플러스 자체가 3도즈거든요. 50에 12.5 이렇게 되면 3도즈잖아요. 그러니까 반해도 1.5예요. 반해도 아모프렐보다 셉니다. 네, 그래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반해도 사실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명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모프렐이, 근데 그걸 걱정하시기 전에 아모프렐을 사용해 보시면 그 정도까지 올라간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좀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조절의 효과가 모든 환자들이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거지 더 많이 떨어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은 우리가 아모잘탄 플러스를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자르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적으로.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고혈압 진단 기준에 이제 120, 180 미만 하는 게 수온혈압계 옛날에 사용 많이 할 때 진단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기계혈압으로 지금 자동대 혈압기가 이제 혈압 진단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면 120에 80 미만 나오는 게 거의 없고요. 120 미만이라도 밑에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이 60대가 나올 수도 있고 50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계라서 그런 건지, 그렇게 기계가 이렇게 약간 범위를 다르게 잡을 거면 혈압의 진단 기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바이어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바이어스냐면은 저희가 수은주 혈압계 쓴 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데모그래픽스가 바뀌었어요. 저희 환자들이 바뀌었습니다. 환자들이 딱 10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보는 그 베이비붐 세대가 10살 더 늘어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일 많은 환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이 10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퍼텐션의 형태가 그냥 이센셜 하이퍼텐션에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 하이퍼텐션으로 바뀌어가는 중인 거죠. 혈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 이 환자들은 어떤 혈관 데미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혈압계에 당연히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수온지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데모그래픽스가 같이 바뀌고 있다. 우리 환자들도 나이가 먹기를 요구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현지 원장님과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거라고 해서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이 치료 기준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치료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다이비피 걱정하지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저희 아웃컴은 시스톨릭 BP에서 온다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높지 않은 다이솔릭 BP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원장님도 경험하셨겠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측정된 혈압을 가지고 이왕의 혈압이 이렇게 낮아도 괜찮냐고 여러 번 질문 받으실 겁니다. 정말 이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약간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아까 그래 오늘 여러 가지 질문도 왔다 갔다 주고받았는데, 저희가 부작용면이나 수능과 독약 수능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이야기가 생각되는데, 어떤 대상의 환자를 치료를 하면 좋겠고, 또 혈압 치료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느낀 게 생각보다 치료 시작 시점이 어려우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안 먹으려고 해요. 진짜 안 먹어요. 별의별 방법을 봤습니다. 막 제 약복주도 보여주고 저희 엄마도 먹고 있던 거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은 정말 명의는 이 사람이 뭐 어떤 약을 치료할까를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치료를 시작하게 할 수 있고 그 환자가 오랫동안 이거를 잘 지켜갈 수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인생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안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해모리지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시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것보다 공을 많이 들이는 거는 이런 부작용 이런 거 설명이 아니고 뭐 병에 대한 설명도 오래 안 합니다. 딱 하나 꼭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나의 동반자로 만드는 거를 정말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여기 얘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아웃컴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들이 빨리 약을 시작해야 되고 더 잘 조절돼야 돼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언제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게, 치료할 수 있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영경 복덕체의 역할과 이제 형성적인 작업을 하고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법 변화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